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렬입니다. 파인 오디오 막내 제품 빈티지 5 이 제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많이 마주쳤는데 정작 이렇게 마주하고 스피커 소리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이번이 처음이에요. 굉장히 궁금했던 제품이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이 글쎄 제가 예상했던 소리, 위에 이제 상위 제품들이 있었지만 그 제품하고 좀 다른 그래도 스탠드 거치형인 유일한 빈티지에서 그 파인오드 빈티지 시리즈의 유일한 스탠드 거치형이자 제일 컴팩트한 모델인데, 어떤 면에서는 위 제품의 축소판이라기보다 이 제품 고유의 영역이 있을 거라는 게 제 의견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궁금했었던 차에 오늘 마침 이 제품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제품은 마침 또 오디오랩 9000A가 이제 오디오랩의 신제품인 9000A가 출시돼서 아주 딱 적절할 것 같은데, 조합이 들어보면 또 납득이 가는 소리. 야, 역시 이렇게가 제 짝이구나, 그 중에 하나구나, 이런 생각. 9000A 굉장히 품고 있는 게 많아요. 이 아주 의욕적으로 만든 제품이라서 영국산 앰프와 스피커, 그렇게 두 조합을 같이 좀 그렇게 소리를 듣고 살펴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일단 파인 오디오는 지금 제품 라인업이 이제 제가 한번 쭉 세봤더니 10개 정도의 라인업이 있어요. 대단히 많이 나왔죠. 뭐 3 시리즈, 5 시리즈, 또 그 5 시리즈에서는 뭐 SP 시리즈 따로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F 시리즈가 있고, 하여튼 F 시리즈도 이제 톨보이와 신형들, 그 다음에 스탠드 거치형 이렇게 나눠지고, 그리고 이제 빈티지와 빈티지 클래식 시리즈, 빈티지 시리즈의 약간 막내 버전으로, 혹은 좀 더 파퓰러한 버전으로 만든 빈티지 클래식. 하여튼 이렇게 여러 라인업이 이제 포진이 됐고, 그게 불과 이분들이 회사를 세운 지 6년 만에 완성이 된, 제가 지난번에 잠시 이 영업과 마케팅 총괄인 맥스 모어드랑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 이루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걸 이루었다라는, 특히 폴 밀스 박사와 이제 긴밀하게 이제 설계와 제작자인 이분하고의 얘기를 이렇게 맥스 모드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들을 다 완성이 된, 이제 우리가 원래 하려던 것까지 거의 그 지점까지 도착했다. 그리고 딱 그 방점이 되는 이거다라고 이렇게 찍어주는 제품이 바로 빈티지 5였어요. 여하튼 그런 게 모든, 자, 파인 오디오를 새로 세우고 그런 것들이 앞에 쭉 마치 프리미어처럼 펼쳐졌던 F 시리즈에 이어서 본편이 되는 그 빈티지와 빈티지 클래식을 만들고 나서 맨 마지막에 만든 이제 5에는 뭘 만드냐, 제가 그 다음 걸 준비가 돼 있냐라고 약간은 좀 너무 성급하게 물어봤는데, 일단 여기까지 완성이 돼서 지금 우리가 숨 좀 돌리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의 의미는 그런 데 있다고 그렇게 살펴보시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빈티지 5는 원래는 뭐라고 그럴까, 가구형 스피커, 저희 종종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스피커의 전통을 조금 더 진화시킨, 그리고 그 박스형 스피커, 그렇게 덩치 큰 스피커들을 어떻게 내야 좋은 소리를, 그 스피커들의 매력이 뭔지를, 사실 그쪽의 전문가들이 파인 오디오를 만든 그런 멤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굉장히 잘 알고 이해하고 있고, 거기서 한 단계 나가는 게 사실은 쉽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아는 뭐 한옥집 예를 들어서 거기서 그 다음에 더 뭘 만들어낼 건지, 컨템포러리로 한옥집의 발전, 그걸 참 수백 년간 고정이 되어 온 어떤 거를 이렇게 그 다음 걸 만들어낸다는 게 쉽진 않죠. 그거랑 좀 비슷한 과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뚝딱 만들어서 우리 이렇게 나무로 만들었다, 나무로 생긴 새로운 디자인의 스피커다,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니라는 그런 얘기죠. 자, 빈티지 시리즈는 아시겠지만 이제 맨 위에 15가 있고 12, 10, 그리고 이제 막내 5, 5. 5가 유일한, 나머지 세 개는 전부 플로우 스탠딩, 그냥 일반 톨보이 스피커들이라고 봤을 때 유일한 스탠드 거치형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뭐 5, 이제 5, 10, 12, 12, 15 이게 다 콘센트릭
그 듀얼 콘센트릭 그 동축으로 돼 있는 그런 그 바깥쪽 미드 베이스의 구경을 말하죠. 그래서 얘는 5인치의 미드 베이스 페이퍼콘으로 제작이 돼 있는 페이퍼콘인데 사실은 거기에 특수 물질을 주입시키고 그러니까 종이 자체는 뭐 종이 자체의 물성이 스피커의 그 원래 미드 베이스 소리를 내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썼지만 종이 자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플라스틱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고분자 화합물들을 어떻게 액체 상태로 흡입을 시켜서 고르게 도포를 시키고 코팅하느냐 이게 사실은 그 미드 베이스 소리를 내는 어떤 그 파인 오디오의 제작진들의 그 노하우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하여튼 5인치 구경의 그런 미드 베이스 그다음에 가운데 이제 마그네슘 이제 구경에 저기 사이즈에 따라서 2인치짜리도 있고 이제 그런 그 안에 있는 동축 트위터의 구경도 조금씩 달라지는데 여기는 마그네슘 1인치 마그네슘 트위터가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기본적으로 콤팩트하고 그 사실은 파인 오디오의 상위 제품들의 모든 게 농축이 되어 있는 그대로 사이즈를 압축시키되 모양만 이렇게 좀 이쁘게 내려고 하는 아주 귀여운 컴팩트한 제품이 나왔네가 아니라 상위 제품들의 모든 그 사운드 특성을 그대로 다 압축시킨 그런 제품으로 제작이 되었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파인 오디오 제품의 3대 그 뭐라 그럴까 제품 철학 그 제품 철학이라기보다 제품의 어떤 포인트 이게 뭐 종종 저희 수도시 얘기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동축을 이 회사에서는 아이소 플레이어라고 불러요. 미드 베이스 사이에 같은 정확한 그 귀높이와 일치시킨다는 거. 그 다음에 높이가 달라서 생기는 위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같은 높이이자 음원의 도달 시간이 똑같게 하는 그런 위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일치시키기 위한 거죠. 위상을 일치시키기 위한 구조를 만든 이걸 아이소 플레이어라고 부르고 이런 나무 박스형 스피커들의 장점은 그대로 그거보다 좀 더 특수 소재를 쓰고 뭐 모양을 아주 슬림하게 만든 그런 스피커들과 경쟁할 만한 그런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나머지 두 가지 포인트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설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가 그 파인 플루잇이라고 그래서 유닛 주변을 사선을 주어서 준 이게 그대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후 동작을 그대로 전후 동작을 똑같이 일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살짝 틀어지게 만든 그래서 사선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뒤로 똑 그대로 후진하면서 생기는 그런 공진이나 이런 것들을 살짝 비틀어서 그리고 좀 더 많은 진폭을 줄 수 있어서 일반 엣지에 비해서 엣지에 대한 연구도 많잖아요. 뭐 두 개로 접는 방식, 그다음에 굉장히 뭐 푸짐하게 이렇게 폴딩을 하거나 특수 소재를 써서 그 서라운드 엣지 재질을 그 구조나 재질에 대한 연구들이 많은데 이 파인 오디오는 그렇게 사선을 준 방식. 그리고 파인 플루잇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리플렉싱 방식을 이렇게 뒤로 뭐 안에 이런 박스형들은 주로 그걸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관건인데 이 대구경 특히 막 15인치까지 가는 그런 대구경 스피커들의 뒤로 큰 에너지가 생기면 그걸 어떻게 소진시키느냐 원래 소리만 정확히 남기고 그래서 그런 걸 뭐 통을 미로로 만들거나 이제 저희 여러 가지 그 과거에 많은 연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파인 오디오는 그런 거를 쭉 연구해온 그런 거에만 한 40-50년 종사한 이 설계를 해온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아래쪽으로 베이스를 내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운 파이링을 하게 모든 스피커들이 그래요. 파인 오디오에 시리즈가 여럿이지만 모든 시리즈를 관통하는 베이스 리플렉싱 방식이 아래쪽으로 내린 다음에 아래쪽에 360도로 쫙 디퓨징을 시키는 콘을 하나 세워서 똑같은 비율로 360도로 퍼져나가게. 그게 전에 있던 F 시리즈에서는 구조상 가능했는데 이렇게 나무를 만든 스피커에서는 그게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여기도 보면 뒤에 옆에 이런 것들을 다 앞에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비율로 그게 리플렉싱이 되게 만들어서 베이스가 굉장히 좀 그런 표현은 좀 그런데 베이스가 멋지게 사라집니다. 아주 그 디퓨징 되고 싹 사라지는 그 그라데이션이 져서 없어지는 그 느낌이 대단히 좋은 스피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특히 이 큰 통이 아닌 작은 통에서는 오히려 양감을 어떻게 내느냐가 좀 관건일 텐데 반대로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단
스코틀랜드산 호두나무를 써서 항상 상단 바깥쪽은 특히 상하단은 호두나무를 스코틀랜드산 호두나무를 쓰는 거 되게 이 회사의 어떤 캐릭터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바깥쪽도 전부 리얼 우드를 쓰고 안쪽에 이제 자작나무를 써서 이제 통 안쪽을 브레이싱을 한다고 그러죠. 그 안쪽에 이제 통의 내부 구조 경막과 안을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뭐 측면을 이렇게 보강하는 이런 걸 전부 나무를 굉장히 잘 다뤄서 만든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빈티지 시리즈는 뒤로 가면서 살짝 좁아집니다. 이게 F 시리즈에서도 이걸 적용했던 그런 그 파인 오디오의 어떤 리플렉싱 방식의 결론을 내린 그런 구조가 되고요. 뒤쪽에 이제 WBT 단자를 쓴 이런 두 개 구조로 돼서 능률이 87데시벨이에요. 아주 그렇게 쉽게 소리가 나지도 또 이 작다고 해서 너무 어렵게 소리가 굉장히 대출력이나 뭐 이렇게 전원부가 큰 앰프까지 들이대지 않아도 되게 딱 적정 수준. 하지만 그리 만만하게 소리가 나오지 않는 전대역이 똑같이 구사되려면 그 정도. 그리고 대역이 46Hz부터 시작합니다. 46Hz에서 38kHz까지 올라가요. 꽤 높은 대역이죠. 그러니까 이 사이즈에서 베이스는 오히려 한 이 정도 내는 베이스를 내는 요통 사이즈에서는 그런 스피커들이 종종 있는데 38kHz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뭐 리본을 쓰거나 아마 AMT 쓰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튼 이런 일반 동축 구조로 고역이 상당히 높이 올라갑니다. 이 스피커는 제가 이게 볼 때마다 파인 오디오에 자, 세 손가락을 뽑는 제 스피커들 항상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F1 구형의 F1-5가 있어요. 5인치짜리 딱 피아노 마감을 하거나 이제 뭐 마감은 여러 가지인데 그렇게 생긴 글로시 마감을 한 저 스탠드 거치형인데 그 제품 파인 오디오를 제가 들었던 여러 제품 중에 이거 거의 대표 선수격이다. 이건 다른 스피커에는 없는 어떤 다른 브랜드에 없는 파인 오디오를 대표할 만한 주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제품을 그대로 그 사이즈를 빈티지에서 다시 빈티지 시리즈에서 구현한 그런 어떤 제품 포지셔닝 파인 오디오 내에서 그런 제품으로 제작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F1-5를 수직으로 가구형으로 멋지게 만들고 좀 더 어쿠스틱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든 좀 더 멋진 어쿠스틱을 만든 그런 버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일 궁금한 음악을 들어보시고 제품을 또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뭐 말씀드렸듯이 앰프는 오디오랩의 9000A 신형 9000A로 시청을 하기로 하고요. 뭐 저희 항상 듣는 자 스트리머는 심오디오의 마인드 2, 그 다음에 DAC는 그대로 왓슨 오디오의 메디슨으로 시청을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I walk along the street of sorrow, the boulevard of broken dreams, where Gigolo and Gigolette can take a kiss without regret, so they forget their broken dreams. You laugh tonight and cry tomorrow, when you behold your shattered dreams. And Gigolo and Gigolette awake to find their eyes are wet with tears that tell of broken dreams. 네, 소리 들어보면 야, 작은 스피커에서도 정확히 말하면 베이스가 잘 나오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정확히 말하면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고음하고 미드 베이스의 밸런스가 맞아서 도달 시간이 같고 소리의 비율이 음원에 있는 만큼을 그대로 하고 저음을 더 많게 들리게 한다거나 반대로 이 작은 스피커에서는 오히려 그 저음을 약간은, 고음은 잘 뻗을 수 있는데 베이스를 좀 더 과장시켜야 되는 그런 스피커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으니까 저음이 그 양감의 한계는 있지만 막 쿵쾅거리게 다이내믹을 살린다거나, 그렇게 오히려 고음은 소리가 내기 쉬우니까, 큰 소리를 내기 쉬우니까 고음에 맞춰서 저음을 약간 부스팅 시키거나 좀 강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밸런스가 깨지기 시작하죠. 하여튼 약간 그렇게 표현하면 미안하지만 저가 스피커, 요 가격대, 요 사이즈에 맞는 가격 그 사이즈만큼의 저가 스피커에서는 지금 같은 현상이 있는데, 그 한계가 나타난 이유는 그 박스를 더 이상 고급스럽게 만드는 비용의 한계가 있고, 그걸 넘어가면은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안에서의 그 네트워크나 기타 유닛 재질 이런 것들의 한계 때문에, 그걸 싸게 만들고도 싼 가격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그런 큰 소리를 베이스에서 이렇게 약간 과장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그게 없다는 게 되게 이 스피커의 첫 번째 느껴지는 거예요. 일단 이 앰프 설명도 굉장히 중요해서, 이 오디오랩 9000A가 사실은 오디오랩의 전체 히스토리에서 보면은 이 대를 이은 8000A 첫 제품이었던 82년 제품이죠. 그 8000A가 나왔을 때 대단한 스타덤에 올랐던 게 오디오랩인데, 그거에 바로 후속기, 상급기로 만든 후속기가 이제 드디어 40년 만에 나왔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여하튼 9000A는 대단한 의욕을 가지고 이 메이드 인 UK 타이틀, 오디오랩이 이제 IAG 그룹이 된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조금 퍼블릭한 이미지가 생겼었어요. 근데 9000A를 만들면서 우리 영국 회사다 하면서 영국 공장에서 제작을 했다는 게 또 이 제품의 어떤 굉장히 상당한 의미를 담았던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오디오랩은 아시겠지만, 오디오랩 설명을 잠깐 드리면 82년에 8000A를 만들면서 야, 이거 슬림한 그냥 전형적인 영국 회사의 어떤 영국 앰프의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그렇지만 드라이브가 대단해가지고 상당히 그 제품도 굉장히 많이 팔렸을 거예요. 판매 기록이나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기억 못하지만, 여하튼 그렇게 해서 스타덤에 오른 브랜드가 오디오랩이 됐던 그게 8000A였는데, 두 명이 세웠죠. 데렉 스코틀란드라는 분하고 그 다음 분이 중요하죠. 필립 스위프트. 이분이 회사는 83년에 설립을 했어요. 82년에 8000A를 만들고, 그러고서 필립 스위프트가 계속 대표를 하다가 98년에 회사를 태그 맥라렌, 이제 맥라렌 테크놀로지라고 불렀죠. 저희는 태그 맥라렌이라는 앰프로 이제 알려진 그 회사죠. 그 회사에 넘겨주고, 여담이지만 이제 필립 스위프트는 바로 그 스승이자 친구 같았던 스펜서 휴즈가 있던 스펜더의 사장으로 취임을 해서 합니다. 부사장으로 갔다가 스펜서 휴즈가 사망한 다음에 이거를 데렉 휴즈한테 넘겨주지 않고 경영권을 필립 스위프트한테 넘겨줬어요. 그래서 필립 스위프트가 현재 스펜더의 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디오랩을 설립한 분이 지금 현재 스펜더의 사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서 이제 2004년인가 그 이후에는 이제 IAG 그룹으로 편입이 되는, 조금 이제 회사의 경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자본의 대그룹, 이 IAG 그룹을 중국 회사다 막 이렇게 과거에 이제 중국에 대한 이미지로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대단한 회사예요. 사실은 자본력이나 이런 게 엄청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영국에다 회사 만들고 공장에서 만들면 영국산이 되고 미국에다 만들면 미국산이 되고 그 정도의 규모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만 중국 신편에다가 대규모 단지를 만들어서 이 브랜드가 거의 한 7, 8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제작 인프라나 기타 그런 효율 이런 걸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대그룹으로 만든 그게 IAG 그룹인데 최근에 이제 캐슬도 그랬었고 영국으로 다시 이제 우리 영국에서 단지 영국에서만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원래 만들던 대로 한번 만들어 봐라. 우리 그쪽으로 한번 다시 영국산의 전통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만든 첫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앰프 자체가 상당히 의욕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 AB 클래스의 100W, 8옴의 100W 출력을 내는데 일단 좌우가 완벽한 듀얼 모드 구조로 됐다는 거. 굉장히 고급화한 그런 흔적이죠. 그 다음에 전 기능이 다 있어요. 뭐 블루투스도 5.1 되고, 그 다음에 DAC가 디지털 입력, 뭐 USB 코엑시얼 우리가 하는 이런 디지털 입력을 다 받을 수 있고, 취입이 그게 ESS 사부르죠. 9038 프로 제일 좋은 거예요. 32비트에 768kHz까지 제공합니다. PCM으로. 그 다음에 DSD는 512까지 되고, 하여튼 디지털로 유무선으로 전송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기능을 다 탑재했고, 그리고 재밌는 거는 제품 자체도 아예 좀 우리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해서 프리앰프로도, 그 다음에 파워앰프로도, 인티앰프로도 그렇게 다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보면 이 기능에서 이제 모드를 돌리면 자 프리앰프로도 돌아갈 때마다 이거 찰칵거리는 릴레이 소리 나죠. 인티앰프로도 이게 다 돌아갑니다. 지금 저희는 이 제품의 기본 본원적인 성능을 좀 알고 싶어서 저희 그 스트리머와 DAC는 저희 기본 샘튜브에서 쓰는 기본 디폴트 제품으로 쓰고 그대로 인티앰프로 시청을 했어요. 그다음에 뭐 자잘한 기능이지만 이런 거 이게 아날로그도 뜨지만 여기 보면 이제 셀렉트로 이제 입력 소스를 이렇게 다 돌릴 수 있게 선택할 수 있게 돼 있고 그 앞에 모드도 지금같이 지금 저희가 이 아날로그 VU 미터로 띄워놨는데 그것도 이렇게 디지털 모드로도 바뀔 수가 있고 볼륨이 들어가면 또 이제 앞에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이거 4.3인치 LCD인데 이런 것도 변경해서 보여주는 것도 아주 재미있게 만들어 놨고요. 리모컨이 있습니다. 리모컨도 뭐 다기능이 있는 리모컨으로 되어 있고 여하튼 그렇게 진행이 되어 있고 저희는 테스트 못 해봤는데 포노단이 대단히 좋은 MM 포노단이 또 탑재가 되어 있어요. 바로 옆에 턴테이블이 있지만 그래서 턴테이블까지 오늘 들을 시간이 안 돼서 못 들었지만 포노단에 대한 칭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포노단도 탑재를 하고 있고 6.3인치 6.3mm 헤드폰 출력도 같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기능들 뭐 프리도 파워로도 쓸 수 있고 인티도 쓸 수 있고 디지털 유무선 입출력을 다 받고 프리 아웃에서 다른 파워에 쓸 수 있고 하여튼 그런 것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EMF 8000A의 그 신화 같은 그런 오디오 레벨 사운드가 어디까지 발전을 했느냐. 일단 빈티지 5를 다른 앰프로 많이 물려보질 못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쉽지 않은 스피커인데 전 대역이 고르게 밸런스를 갖고 나오기가 일단 저희가 들어본 곡들을 보면 9000A의 드라이브가 제가 여기서 지금 파워앰프랑 저희 샘튜브 사무실에 있는 거랑 좀 비교를 해봤는데 100W 인티앰프의 성능이 대단히 뛰어난 아주 드라이브도 좋지만 소리에 너무 소리를 미화시키지도 않고 대단히 소리를 사실적으로 들려주는 그런 소리. 원래 8000A 소리가 그랬었어요. 영국 앰프들이 조금 몽실몽실하고 좀 약간 살집을 살짝 그렇게 넣어주는 듣기 좋은 소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소리를 아예 영국 앰프라고 그렇게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경향들이 있는 앰프들이 있는가 하면 8000A는 약간 네임 스타일, 네임하고 저기 중간쯤 되는 되게 스트레이트하고 사실적으로 소리를 내는 그런 쪽이었는데 9000A가 그런 쪽의 전통을 잘 개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빈티지 5를 전 대역 그다음에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되게 잘 들려주는 것 같아요. 두 제품 전부 다 이게 지금 저희가
박스 신품 박스에서 꺼내서 한 몇 시간이 안 된, 하여튼 열심히 좀 버닝을 하고서 들으려고 했는데 그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막 이렇게 오래 막 한 달이 두 달 듣다가 이렇게 가져온 제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두 제품 다 그래요. 그래서 거의 이렇게 뭐 에이징을 많이 시킨 상태가 아닌 채로 들어본 소리가 지금 들은 대로입니다. 무엇보다 그래도 이 제품 이런 듀얼 콘센트리 이렇게 아이소플레어 동축으로 되어 있는 스피커의 어떤 전통처럼 악기 두 개나 이런 약간은 서로 대역이 약간 다른 두 대역이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나오면 어떻게 들릴지 이걸 들어보면 일단 저 피터 비스펠베이가 연주하는 그 브람스 소나타 1번의 그 2악장 아다지오를 들어보면 이 피아노가 이게 아마 대학나치치였나? 여하튼 이 연주가 피아노와 첼로가 그 첼로 소나타, 바이올린 소나타지만 이제 첼로로 연주한 편곡해서 연주한 이 곡인데 대단히 첼로 소리와 피아노 소리가 둘 다 매끄럽기도 하고 또렷하게 사실적으로 잘 들려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첼로 소리가 사실 이 사이즈 스피커에서 자칫하면 대역 한계나 어떤 양감의 부족으로 인해서 왜소해져서 첼로 소리처럼 안 들리고 바이올린 소리에 가깝게 혹은 비올라 정도의 정도로 소리도 들릴 경우가 많은데 첼로처럼 들리지 않나요 혹시? 피아노 소리의 그 약간 요 번져 나가는 그 하모닉스 후의 여운 이런 것까지도 표현이 되게 잘 되는 그런 좀 울림, 약간은 쭉 음이 그라데이션으로 쭉 이렇게 번지면서 싹 사라지는 느낌? 이런 피아노 소리도 좋았지만 첼로의 그 진하고 이 콘트라스트가 진해졌다 약해졌다 그다음에 다이나믹스가 강해졌다 약해졌다 느리게 움직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 사이즈에서 굉장히 잘 표현된 것 같아요. 오히려 또렷하고 그 음색의 변화가 아주 미세하게 잘 포착이 돼서 이 곡이 일단 되게 딱 귀에 감겨와서 이거 무조건 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일단 첫 곡으로 들어봤고 장르를 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뭐 락 음악도 들을 수 있는데 막 이렇게 뭐 펀치감 있게 과장되더라도 막 쏟아지는 베이스를 듣기 위한 당연히 그런 컨셉은 아니지만 오히려 되게 저음을 아주 중저음을 그라데이션식에 다시 한 번 말씀이지만 쫙 이렇게 점점점 빠른 속도로 싹 소멸하는 느낌 이 멋지게 베이스가 사라지는 느낌이 정말 표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이 파인 오디오 빈티지 시리즈에서 구사될 수 있는 아주 멋진 점 그런 순간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토토의 아프리카를 들어보면 그래서 오랜만에 그 곡을 들어봤는데 빰빠바밤빠밤빰빰 하면서 이게 건반이자 이 신디인데 이게 베이스가 사실은 뭐 이렇게 일반 퍼커션에 비해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소리가 아닐 텐데 그게 아주 그 토토 4집에서 이 곡을 항상 빌보드 넘버원으로 밀어올렸던 포인트가 그 아프리카를 뛰노는 듯한 그 멋진 저음의 소리 그 뚱뚱뚱 이 리드미컬한 그런 리듬과 베이스가 어디서 중후하게 쫙 그 평원을 이렇게 표현하는 듯한 느낌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아요. 이 46Hz에서 시작하는 베이스지만 그 저음이 자체로는 완벽해요. 그 고음하고 그 전체 대역의 어떤 그 배분은 되게 완벽한데 이보다 더 큰 양감을 쿵쾅거리거나 다이나믹스나 더 큰 양감을 들으시려면 이제 큰 사이즈로 가야 되지만 이 사이즈 들을 수 있는 아프리카는 그 대역 자체에서는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멋지게 사라지는 미드 베이스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데이비 페이치죠. 이 보컬의 목소리 딱 그 스피커 뒤쪽에 중앙에 아주 또렷하게 맺히는 아프리카를 그런 걸 의식하고 들은 적이 저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아주 멋지게 그 사이즈 이미징이나 그런 뒤에 입체적인 스테이징이 아프리카에서도 멋있게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걸 좀 더 강화시켜 보면 역시 이 사이즈는 F1-5의 그 상위 버전으로 나무 버전으로 만들었다는 조금 더 고급화된 가구 버전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를 좀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걸 좀 더 가보면 사실은 F1-5를 들을 때 제가 했던 얘기인데 그 BBC 모니터의 LS3/5A의 전통이 있죠. 사람 보컬을 아주 신랄하게 들려주는. 근데 얘가 그래요. 빈티지 5가 사람 목소리 소리를 그 사람의 음성을 듣기에 굉장히 최적의 소리를 들려줍니다. 다만 이렇게 뭐 3/5처럼 이렇게 신랄하게
인들을 다 들려주는 막 그 그레인까지 들려주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매끈해요. 대신에 이제 미화시키는 매끈함이 아니라 음의 그 소위 이제 저희 컴플라이언스라고 하죠. 곡면을 그리는 쫙 곡면을 그리면서 이렇게 매끈하게 진짜 아날로그적으로 미끄러지는 그 변화를 잘 들려줍니다. 그래서 다이애나 크루를 또 들어봤어요. 블루버드 오브 브로큰 드림을 들어보면 일단은 음색의 변화를 이렇게 야 이거 리얼하다. 이 사람이 앞에 노래하고 있다. 왜소하거나 막 이렇게 빅마우스를 크게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딱 그 음원에 있는 만큼의 사이즈대로 그런 음색을 들려주면서 이게 또 놀라워요. 뒤쪽에 스피커 뒤쪽에 아주 스테이징과 이미징이 대단히 홀로그래픽하게 펼쳐지는 딱 그 순간. 이 샘튜브 시청실이 한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15평, 16평 정도의 크기인데 그 저희가 한 3분의 2 지점 뒤쪽에선 그 전체 거리의 3분의 2를 그 3분의 2 뒷벽부터 3분의 2 지점에다 이제 앉아서 듣는데 소리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피커는 제가 보기에는 앰프를 어떻게 고르느냐에 따라서 지금 9000A 같은 앰프를 만약에 고르면 10평 공간에서도 이 대단히 하이엔드적인 저희가 하이엔드적이라고 표현하면 그 음원에 있는 어떤 모든 정보들이 다 이렇게 들려주게 눈앞에 보여지게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그런 소리를 내주는 그런 스피커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실에서 들을 수 있다는 얘기죠. 다만 그 뭐라 그럴까 대단히 그 가구 같은 이런 좀 멋진 사실 스피커가 작을 수 있으면 좀 더 이 음상이나 홀로그래픽한 이미지 스테이징을 표현하기에는 좀 더 유리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담아낸 그런 스테이징을 보여줘서 대단히 좋아요. 뭐 저음이 양감으로 가득 채워서 부스팅이 있더라도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막 쿵쾅거리는 다이나믹을 즐기는 그런 스피커는 아닙니다. 다만 3/5A 같은 스피커에서 들을 수 있던 소리를 좀 더 현대적으로 다듬고 그거보다는 저음이 좀 더 멋지게 나오는 저음 해상도가 있는 그런 스피커를 원하신다면 아주 최적의 그러니까 모양만 작게 만든 스피커가 아니라 굉장히 그 46Hz부터 38kHz까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대부분의 음악들을 그런 대역을 있는 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폼에서 제작되어 있는 스피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이 앞에 이 프레젠스라고 그래서 그 이거 조절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대략 1kHz에서 5kHz 약간 높은 중역대 그 부분을 조절하는 건데 사실은 스테이징에서 그 보정을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공간에 따라서 그거 실제로 이제 한번 공간에 따라서 그걸 선택을 하면 되는데 그걸 잘 하시면 그 대단히 스테이징을 좁게도 넓게도 할 수 있고 깊게나 얕게도 할 수 있고 좀 더 입체감을 내가 내고 싶은 대로 표현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에요. 저 프레젠스 그 노브 이게 있고 그리고 뭐 이거 아시겠지만 앞에 이 제품 나무를 이렇게 굉장히 신경 써서 많이 썼잖아요. 이거 굉장히 그 디자인적으로 시각적으로 대단히 신경을 많이 쓴 게 빈티지 시리즈의 공통점이지만 앞에 요 상감 같은 거 이거 5줄 넣은 거 그 안에 서로 무늬가 다른 서로 결이 다르고 색깔이 다른 나무를 이렇게 안에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런 것들도 그렇고 대단히 이게 보고 있으면 멋있고 이거 아시겠지만 이 그릴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자석식으로 덮을 수도 있는 이렇게 놓고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원래 권장은 빼놓고 듣는 건데 먼지 들어가지 않게 하는 거지만 사실 그릴 씌워놓고 보면 사실은 이런 나무 스피커들의 어떤 멋이 좀 더 살아나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파인 오디오 제품을 오랜만에 들어봤고요. 저 옆에 500SP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같이 놨는데 저 SP 버전들의 소리가 그또 뭐 그렇게 비교하면 좀 그런데 그거랑 500 저기랑 일반 버전하고 SP의 차이가 뭐냐? SP는 밑에가 전부 철제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중국 공장과 영국 공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SP3는 전부 영국에서 만들어진다는 그런 차이가 좀 있고 여하튼 그런 원산지 차이뿐만이 아니라 바닥 철제로 만들어서 그 다운 파이링 하는 거에 좀 더 저음이 좀 더 멋있게 나오고 사운드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여하튼 체구가 비슷한 500SP를 옆에 같이 비교해 봤고 사실은 F1-5가 옆에 있으면 좀 더 비교가 되는 좋은 비교가 되는 그런 제품이 될 텐데 여하튼 파인 오디오의 요 사이즈 제품들 중에 하나로 또 같이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요 미니 스탠드 거치형 요 컴팩트 스피커 중에서는 얘가 빈티지 5가 가장 비싸기도 하고 가장 고급 제품입니다. 그 나무 디자인으로 그냥 오브제처럼 만들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다시 말씀이지만 위에 15인치, 10인치, 12인치 이 제품들을 그대로 작은 사이즈에서 낼 수 있는 형태로 압축시킨 그냥 본편이에요. 이 제품도. 그렇게 만든 빈티지 5 오늘 같이 들어봤습니다. 예, 이 제품 한번 어디 보이면 꼭 한번 가서 들어보시고 직접 들어보신 소리 느낌이 많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이 제품 이런 소리 좋아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제품 소리를 낼 요 9000A 같은 이런 앰프도 한번 같이 매칭을 해서 들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저 5도 반갑지만 9000A도 대단히 반가웠어요. 오늘.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파인오디오 빈티지 5, 그 다음에 오디오랩 9000A 이 조합으로 소리를 들어보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제품과 얘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